좋은 저녁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철봉에 어떻게 제대로 매달려야 등이 곧게 펴질까요? 물론 매달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척추에 엄청난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몸을 쭉 펴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바로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우리의 척추는 항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압박을 계속해서 풀어줘야 이시 하입니다. 척추를 꾸준히 늘려주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지능이 부족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2000년대 초, 1990년대 말, 1990년대에도 많았고, 그 당시에는 척추를 늘리는 다양한 시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견인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저는 제 용감한 직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때 척추견인 절차가 신경학과 수기치료에 도입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법의 뛰어난 결과도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언가를 늘려도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고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의 척추를 정면에서 본 모습이 있습니다. 뒤에서 본다고 해도 되고 앞에서 본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척추뼈의 몸통, 즉 척추뼈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이 허리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추간판, 즉 디스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척추가 옆으로 이렇게 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기울어진 이런 모습이죠. 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림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굴곡의 정점이 바로 이 추간판, 즉 디스크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디스크 자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디스크는 내부의 수액과 외부의 섬유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탈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수액이 밖으로 튀어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어디로 튀어나왔을까요? 섬유륜이 찢어진 겁니다. 즉, 디스크의 이 바깥쪽 막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느슨해지고 섬유가 풀어져서 결국에는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의 내부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탈장입니다. 돌출, 탈출, 압출 모두 해당되며 격리 탈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흔히 탈장이라고 하면 섬유륜이 이미 찢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경우는 실제로는 압출이나 탈출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돌출은 이 섬유륜이 아직 찢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건 단순히 한쪽으로 튀어나온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수액 자체가 아직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약간 한쪽으로 밀려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상태입니다. 여기 바로 이 디스크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근처 신경뿌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즉, 신경을 누르는 것입니다. 어떤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 통증이 생기거나 운동 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척수가 눌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우에 여기서 흥미로운 과정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압력이 위에서 아래로 디스크를 향해 가해집니다. 바로 이런 식입니다. 즉, 이렇게 디스크가 압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는 디스크가 압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는 이 척추뼈들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고 반대로 디스크 섬유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지만 다리가 안 움직이다가 운이 좋으면 다시 움직입니다. 아무도 MRI를 본 적이 없었고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MRI가 등장하자 모두에게 갑자기 디스크 탈장이 생긴 것처럼 보였고 모두가 그것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뭔가를 늘리고 당겨서 이 모든 걸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탈장은 어디에서 생길 것 같으세요? 어느 쪽일까요? 여기일까요? 아니면 여기일까요? 알고 보니 탈장은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생겼습니다. 디스크 섬유가 찢어지면서 여기서 찢어지고 수액이 여기로 빠져나왔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갔던 거죠. 바로 이렇게요. 그럼 디스크를 이렇게 늘려야 한다고 했던 모든 견인 치료들, 뭐 디스크가 아니라 뭔가를 늘리려고 했던 것들, 그걸 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도대체 뭘 늘리려고 했던 건지. 그 사람들은 여기 강역을 넓히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당겨져서 디스크가 더 많이 찢어지고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더 커진 건 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었고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누가 더 운이 좋았을까요? 이 견인 시술 자체가 왜 위험한가요?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서 늘어남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눕히거나 필요한 부위만 정확하게 늘어나도록 각도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척추 자체가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늘어나 있는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즉 무언가를 늘리는 시술들에서는 특히 척추에 관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축을 따라 당기면 이미 늘어나 있는 쪽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척추가 휘어진 사람을 들어 올려서 매달고 늘리기 시작하면 그쪽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이 부분이 늘어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더 약한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힘을 가하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근육에 반사적으로 긴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더 잘 발달된 쪽에서는 힘이 더 세게 작용해서 반대쪽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사실 인간의 신체 구조는 지렁이의 구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렁이나 예를 들어 회충 아니면 요충처럼 그런 존재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회충이나 요충 아니면 최소한 애벌레와 같았다면 이런 모든 절차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철봉에 매달려서 여기 철봉이 있죠. 매달려서 몸이 쭉 펴졌을 겁니다. 아주 잘, 꽤나 활기차게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구조는 안타깝게도 더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움직임의 각도가 있습니다. 지렁이의 생체역학은 인간의 생체역학과 같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여러분의 차이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는 철봉에 매달릴 때 지렁이처럼 같은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건 복잡한 과정이에요. 몸을 그냥 이렇게 쭉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뭔가를 늘려야 한다면 짧아진 근육을 각각 따로 늘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불안해진 시청자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이렇게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이미 차를 흘리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보여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15분 동안 말만 하고 마지막에 운동 하나만 보여줬다고 할 거예요. 그 부분은 빨리 넘기세요. 댓글에 운동이 몇 분부터 시작하는지 적어주세요. 이런 걸 표시해주는 특별한 분들이 계시죠. 자, 보세요. 이번에는 허리를 다루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양쪽 측면에 장려하게 펼쳐진 장요근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지치지 않고 여러분의 척추를 안정시키고 지탱해 줍니다. 여기
벌레 옆에 있는 게 보이시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근육이 여러분의 척추를 안정화하고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근육은 매일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굴곡이 생겼습니다. 이런 만곡이 생겼죠. 바로 이쪽에서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아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골반에 날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즉, 여기에는 천골이 있습니다. 자,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실제로는 5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12번째 갈비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것이 더 위에 있습니다. 더 위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거리가 더 멉니다. 여기는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12번째 갈비뼈 사이, 12번째 갈비뼈와 엉덩이뼈 사이의 거리입니다. 근육이 더 약한 쪽에서는 거리가 더 멉니다. 근육이 더 짧아진 쪽에서는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좋아요, 보세요. 귀찮더라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어디로 가버렸죠? 귀찮더라도 보세요. 이걸 다시 한번 도식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전체 사람을 가지고 따로 허리만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허리 부분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완전한 인간의 몸 전체를 다루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우리에게는 골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눈에 띄게 보이고, 그리고 이와 똑같은 곡선을 정확히 똑같이 그려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바로 이겁니다. 자, 12번째 갈비뼈입니다. 여기서 누가 나왔죠? 우리에겐 이브, 지구 최초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갈비뼈에서 나왔죠. 여기 반대편 12번째 갈비뼈입니다. 이것에서 이미 보시다시피 이브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고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다른 갈비뼈들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번째, 11번째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따로 그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흉곽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엇이 나오는지 볼까요? 장골욕은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왼쪽보다 짧을 겁니다. 왼쪽은 더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요방형근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짧고 왼쪽이 더 깁니다. 지금 그를 철봉에 매달거나 견인 테이블에 눕힌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그를 도와주고 싶었고 그의 몸을 쭉 늘려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더 비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근육은 따로 스트레칭을 해줘야 하고 여기는 운동을 시켜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단 하나의 운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파에 누워있거나 침대에서 보고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그냥 옆으로 돌아 누우세요. 만약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다면, 이렇게 쉬고 있었다면 그냥 옆으로 이렇게 한 번만 돌아 누우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돌아 누워야 할까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참고로 어느 쪽으로 돌아 누워야 할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느 쪽 근육이 짧아졌고 어느 쪽 근육이 더 길어진 건지요? 네, 물론 뼈의 기준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이 너무 많지 않아서 뼈가 잘 보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2번째. 그런데 이건 이미 12번째 갈비뼈가 아니고 12번째 갈비뼈는 여기 뒤쪽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뼈일까요? 이게 갈비뼈 활이고 10번째 갈비뼈입니다. 여기 연골 부분이 아마 10번째 갈비뼈일 거예요. 여기서 앞부분을 직접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점은 바로 여기 장골의 앞뒤쪽 돌기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리 길이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먼저 이 앞이 쪽 장골 돌기와 여기 10번째 갈비뼈 앞부분 사이의 거리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거리를 양쪽에서 재보세요. 측정해서 그 둘 사이의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사각형 허리 근육과 장요근이 짧은 쪽에서는 이 거리가 더 짧을 것이고 반대쪽은 더 길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갈비뼈의 움직임, 숨 쉴 때 갈비뼈의 움직임을 통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더 긴장된 쪽에서는 움직임이 더 나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들이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이쉬세요. 여기서는 옷을 벗고 확인해야 합니다. 옷을 입으면 갈비뼈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왼쪽은 숨을 들이쉴 때 더 움직이고 오른쪽은 내쉴 때 더 움직이며 갈비뼈가 오므라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육이 덜 발달된 쪽에서는 숨을 들이쉴 때는 더 잘 되지만 내쉴 때는 잘 안 됩니다.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들이쉬는 게 부족하고 내쉬는 건 아주 잘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 일도 없으니 걱정 마세요. 아마도 이 운동을 양쪽 모두에서 하게 된다면 누가 알겠어요. 혹시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단 하나, 이미 늘어난 근육을 스트레칭할 때 혹시라도 탈장이 있다면 더 커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처음엔 스트레칭 없이 근육 강화 운동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면 스트레칭 부분은 하지 말고 강화하는 부분만 하세요.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세요. 이 경우에는 왼쪽 옆으로 눕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네, 그냥 편하게 누웠습니다. 다리도 쭉 뻗었어요. 바로 두 다리 이렇게요. 함께 쭉 뻗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여기 손으로는 편하게 잡으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바닥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다리가 몸통과 일직선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 근육이 더 잘 발달되어 있고 어느 쪽이 덜 발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동작을 한쪽 방향으로만 해보는 겁니다. 이건 바로 정적 운동, 옛날부터 잘 알려진 정적 운동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근육을 유지하면서 초 단위로 혹은 분, 시간 단위로 시간을 재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런 정적 운동에 얼마나 숙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마 초 단위일 겁니다. 어떤 분은 밀리초일 수도 있죠. 이렇게 다리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나요? 하지만 평균적인 회계사라면 대략 5 최소 20초 정도일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리고 버티세요. 이 운동은 10초에서 20초면 충분합니다. 2-3세트 하시면 됩니다. 자, 한쪽에서 버텼죠? 여기 이 부분이 아주 잘 긴장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 동작, 이 운동을 반대편에서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들어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를 몸통과 일직선이 되게 두는 것입니다. 다리가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런 자세로 버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양쪽 모두 잘 안 될 때도 있고 한쪽은 좀 더 잘 되고 다른 쪽은 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높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땅에서 한번 들어 올리기만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지탱하면 좀 더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이미 잘 발달된 쪽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한 쪽을 훈련하면 오히려 근육이 탄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위를 어느 방향으로 스트레칭할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저는 결국 왼쪽 근육이 더 짧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왼쪽으로 누웠어요.
처음에는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잠깐 유지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으로 몸을 지탱하면서 등을, 허리를 이완시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10에서 20초 정도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시작하면 바로 잘못됐음을 느끼고 긴장과 약간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느낌이 든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해보세요. 하지만 모든 게 괜찮고 원래 불편함이 없다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느 쪽에서도 반대쪽에서도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는 요추 사각근이 스트레칭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리고 이상적으로 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더 약한 쪽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이 더 약하게 작동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고 버팁니다. 이렇게요. 20초 동안 버틴 다음에 다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손으로 일어나서 반대편 오른쪽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자극입니다. 이 동작은 유익하지만 뇌가 조금 더 정교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철봉에 매달리거나 그냥 척추를 느리기만 해서는 안타깝게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척추는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양파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겹,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근육들도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더 짧을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근육이 더 짧은지 알아내셨나요? 그리고 혹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지금 몇몇 분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생 허리가 아팠는데 철봉에 매달리기 시작한 후로 더 아파졌어요. 네, 물론이죠. 자, 여러분. 댓글 남기고 부끄러워 말고 운동하며 부모님도 도와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